안녕하세요. 컴퓨터 결합 및 실습 6주차 실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차에 배운 재기함수의 개념과 배열,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정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장에서는 재기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네, 보게 되면 메인 함수에서 recursive라는 함수를 선언을 했고 그 위에 recursive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printf recursive call 이라는 출력문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recursive라는 함수가 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자신 함수를 또 호출을 하는 이런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recursive call이라는 이 출력문이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인 함수에서 recursive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했지만 함수 내부에서 또 recursive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자신을 또 호출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재기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네, 다음 코드는 재기함수를 사용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recursive라는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볼 때 이 재기함수는 int num이라는 매개변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형으로 1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했고 이 함수 내부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 앞에서 볼 수 없었던 조건문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건문은 num이 20을 넘어갈 때 리턴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 의미는 재기함수에서 곧 탈출을 하는 이 재기함수를 탈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rintf로 현재 이 num의 값을 출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num의 1이 출력이 되겠죠. count는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재기함수에 num 플러스 1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num이 2가 돼서 recursive 함수가 또 호출이 된 뒤에 계속해서 이 함수가 반복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에 1을 넣은 값이 recursive 함수로 호출이 돼서 출력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언젠간 이 num의 값이 21이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 상황에서 if 21은 2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바로 이 함수가 종료가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따라서 재기함수를 쓸 땐 무한 루프 계속해서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탈출을 하는 이 함수를 탈출하는 조건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1이 들어왔을 때 num 플러스 1로 2가 호출이 된 뒤에 다시 재기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엔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20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20에서 다시 20을 출력한 뒤에 num 플러스 1로 21이 호출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이 조건문에서 num의 값이 21이기 때문에 return 키워드를 만나서 종료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 배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배열은 2개 이상의 변수를 모아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선언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변수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많은 변수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밑에 A1부터 A9까지, A9까지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변수를 하나하나 지정을 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인 변수를 하나의 배열로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속적인 메모리 내에서의 연속적인 주소를 할당받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변수와는 다른 점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앞에 int는 자료형을 나타내는 그런 키워드이고, A는 변수의 이름이겠죠. 근데 이 뒤에 대괄호 안에 숫자가 추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배열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열의 사이즈가 9개이다. 따라서 정수형 변수를 9개 저장할 수 있는 A라는 배열을 선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배열은 메모리 내에서 연속적인 주소의 형태를 가진다고 말했었는데, 이 밑에 예시가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가상으로 이 위쪽에는 가상의 주소, 그리고 밑에는 변수가 저장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수가 인티저가 4바이트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1000번지에 이 배열이 저장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1004번지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엔 1008번지, 그 다음에 4바이트가 증가돼서 1012번지, 16번지, 20번지 이런 순으로 4바이트씩 숫자 4가 증가되는 순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건 정수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 저장이 되지만, 만약에 또는 더블이라는 변수가 저장이 될 땐, 이거 1000번지 그대로 배열을 선언했다 가정했을 때 1000번지 다음엔 몇 바이트일까요? 1008번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블은 8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1008번지, 1016번지, 1024번지 이런 순으로 자료형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배열의 크기도 같이 지정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이 변수가 저장된 이 배열을 보게 되면 A는 0부터 8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9라는 9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1, 2, 3 이런 순으로 해서 A 9가 저장이 돼야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0번지부터 0부터 n-1까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값을 저장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배열은 0번째 인덱스부터 n-1 인덱스까지 저장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열의 한 예시입니다. 예시이고, 처음에 배열을 선언을 할 때 A가 3이니까 배열의 크기가 3개인 정수형 변수를 저장하는 그런 배열을 선언을 하고, 이 배열의 초기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0번째 인덱스에는 10을 저장을 하고,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는 20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에는 30을 저장하여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 sum이라는 변수에
각 배열 인덱스마다 가진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들어가면 array 0은 10입니다. 10이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되어서 array가 array 1이 되면 20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array 2가 되면 3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을 저장을 해서 sum이라는 값은 이 세 개의 값을 저장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중간에 보니까 제가 array라는 배열을 선언해 놓고 여기 array라고 축약을 해서 썼는데 혼동하지 마시고 예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전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각 슬라이드마다 이전에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각각 각 인덱스를 확인을 해서 각 인덱스마다 값을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사실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이 배열을 초기화를 하면은 사실 더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반복문에서 이 배열의 사이즈만큼 반복을 하여서 배열의 값을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선언을 하지 않아도 오른쪽에 있는 이 예시처럼 이렇게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 배열의 사이즈가 5개이니까 5개만큼의 변수를 입력을 하여서 이 배열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밑에 있는 배열처럼 변수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지 않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변수의 사이즈만큼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 array2의 사이즈는 몇 개가 될까요? 이게 7개니까 원소의 개수가 7개니까 array2는 7이라는 인덱스를 갖게 될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array3는 5개를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현재 2개가 저장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초기화했을 땐 아래에 보이는 값처럼 0번째 인덱스와 첫 번째 인덱스에는 1과 2가 각각 저장이 되지만 뒤에 있는 값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그냥 빈 값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C 언어에서의 이 배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입니다. 갑자기 포인터가 나오게 됐는데 이 배열의 이름 자체가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바로 볼 텐데 지금 인트형 변수를 저장하는 array라는 이름을 가진 배열이 3개 인덱스를 가진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 3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printf를 통해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 array라고 작성한 뒤에 이 뒤에 어떤 인덱스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x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 %x는 주소를 출력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걸 출력을 했을 땐 만약에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1000번지라면 이렇게 1000번지의 값을 출력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붙여서 값을 출력을 했을 경우엔
이 경우에는 이 대괄호 이 인덱스에 저장이 된 값을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덱스에 저장된 배열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됩니다. 한편 첫 번째 인덱스에 이 end 연산자는 주소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end를 붙이면 주소가 반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한 주소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인트형 변수는 4바이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1004번지라는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array 0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4바이트 이전의 값인 1000이라는 1000번지의 값에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0번지에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1004번지에 2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펜을 마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가독성이 잘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싶을 땐 배열에 어떤 인덱스를 붙이지 않고 배열의 자체 이름만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처음 배열이 시작되는 주소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언제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황이 이 예시인데, 어레이로 인덱스 5개를 선언을 해서 1, 2, 3, 4, 5가 각각 저장된 이런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펑션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매개변수로 보내고 싶은데, 이때 배열의 시작 주소를 보냄으로써 이 배열 전체를 이 함수 안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 연산자를 붙이지 않고 단지 이 array라는 이 변수 이름을 여기에 작성을 함으로써 바로 함수가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현을 할 수 있고, 매개변수를 받을 때에는 이게 주소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입장에서는 이게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이렇게 작성을 하거나, 또는 이런 형식으로 옆에 이런 형식으로 대괄호를 붙여서 배열을 전달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트링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트링은 캐릭터 컬렉션이고, 이는 문자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배열 안에 저장된 문자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먼저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의상 차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형은 캐릭터형 변수를 저장하는 차이고, 캐릭터형 변수를 하나 저장할 때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 하나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캐릭터형 변수는 1바이트를 저장할 수가 있고, 기존의 인트형 변수는 4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것은 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때문에 1바이트를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를 다시 문자 열을 출력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배열 형태로 문자 캐릭터형 변수가 여러 개 모인 이런 형태로서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선언 형태를 보게 되면 문자열로서 헬로가
캐릭터형 변수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것과 문자 열을 저장하는 스트링 변수를 저장하는 거에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캐릭터형 변수도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처음에 값을 저장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문자를 저장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열의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헬로라는 문자열은 5개입니다. 5개의 문자가 저장이 되는데, 근데 이 A라는 캐릭터형 배열의 인덱스는 6개입니다. 즉 하나의 공간이 비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었냐면, C 언어에서 문자의 끝을 확인을 할 때는 이 백슬래시 제로라는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열의 끝을 확인을 합니다. 이 문자는 너를 의미하고, 즉 이 의미는 이 뒤에는 다른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번째 인덱스고,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다 가정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너를 표현하는 널 문자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배열을 선언을 하고,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을 하고 스캔f로서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값을 저장을 하는데, 이 의미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 C, D를 name이라는 이 배열에 저장을 했을 때, 이 값이 name이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출력을 할 때에도 이 name이라는 이름만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s라는 기호를 통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예시는 문자열을 %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c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s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c를 사용을 했죠. 이거는 캐릭터형 변수 하나를 저장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배열의 인덱스마다 0번째 인덱스부터 순차적으로 이 문자를 계속해서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널 문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입력을 받다가 널 문자를 확인하면 탈출문을 통해 이 이름을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인데, 사실 문자열을 입력받을 땐 이렇게 %s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c로서 문자 하나하나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예시는 array1에 저장된 문자열과
array2에 저장된 문자열을 각각 한 문자씩 비교를 해서 값이 같으면 equal, 값이 다르면 not equal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 반복문을 보게 되면 탈출 조건은 array1이 널 문자를 만나기 전까지, array2가 널 문자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array1과 array2가 다르면 탈출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문자가 반복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array1과 array1에 저장된 값과 array2에 저장된 값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같거나 다름을 비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array1과 array2는 배열입니다. 아까 봤지만 여기서 array 배열의 이름을 단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배열의 이름은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각 이 배열의 주소를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array example2가 아니라 똑같이 example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다 한들 이렇게 각각의 주소를 비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가 1000번지, 여기가 4번지 이렇게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예시를 좀 잘못 들었지만 아무튼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각각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스트링에 대한 헤더 파일이 존재합니다. 스트링에 대한 헤더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스트링 헤더 파일 안에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많은 함수들이 있고, 이 중에 각각 문자열을 비교를 하는 그런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렬에는 많은 정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울 테지만 힙정렬이나 병합정렬, 퀵정렬 이런 많은 정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서로 인접한 원소를 검사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인 버블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 그리고 두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각각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1회전 이 부분에서 한 번 회전을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가장 큰 자료가 맨 뒤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세 번째 인덱스까지, 그 다음엔 두 번째 인덱스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인덱스를 0번째 인덱스와 확인을 해서 제일 근접한 인덱스와 비교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설명할 텐데, 보게 되면 처음에 5, 3, 7, 9, 1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임의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버블 정렬은 처음에 0번째 인덱스와 첫 번째 인덱스를 비교를 합니다. j와 j 플러스 1이라는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0번째 인덱스에 5가 저장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인덱스에 3이 저장이 되어 있다 가정을 할 때, 5는 3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꿔준 뒤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
방금 전에 0번째 인덱스와 첫 번째 인덱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 칸 이동해서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5와 7을 비교를 해서 7이 5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값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옆에 인덱스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7과 9를 비교하는데 마찬가지로 9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복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덱스와 네 번째 인덱스를 비교를 하는데 여기선 여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9와 1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9가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값이 바뀐 형태로 세 번째 인덱스에 1이 저장이 되고 네 번째 인덱스에 9가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일 마지막 인덱스에는 이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때 여기에 제일 마지막 인덱스에 가장 큰 값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안 건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고정을 합니다. 고정은 이제 반복문에서 반복을 할 때 네 번째 인덱스는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2배전을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 0번째 인덱스와 첫 번째 인덱스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5가 3보다 크고 7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에선 굳이 값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덱스를 비교를 할 때는 7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값이 서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와 세 번째 인덱스가 각각 바뀌어서 두 번째 인덱스에는 1이 저장이 되고 여기 7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1이 저장이 되고 세 번째 인덱스에는 7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인덱스와 네 번째 인덱스는 참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세 번째 인덱스도 다시 두 번째 인덱스도 고정이 되고 첫 번째 인덱스도 고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0번째 인덱스까지 다 확인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 배열이 정렬이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블 정렬을 구현을 하기 위해선 이중반복문을 우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이중반복문에서 각각 반복하는 변수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반복문이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으면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안에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을 반복을 하는 변수를 i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반복하는 변수를 j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j가 이 안쪽에서 반복을 하는 j입니다. 그래서 i는 이 전체적인 정렬을 반복을 하는 그런 변수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j는 각각 옆에 있는 이 인덱스의 옆에 있는 것과 서로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하는 그런 변수로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번 주에 과제로서 나가게 될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으로는 10개의 정수가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정수는 중복이 되지 않고 또한 정렬이 되지 않은 그런 정수를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는 밑에 있는 출력문처럼 각각 정렬이 된 그런 출력문을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는 그런 과제이고 입력으로는 문자를 입력하는데 이 문자는 1개 이상 100개 미만의 그런 문자열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여기 2020-0101이라는 문자가 입력이 되었고 이 문자는 총 8글자입니다. 그래서 8글자가 8이라는 숫자가 출력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ABCD라는 문자가 입력이 되어서 이 문자의 길이인 4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 문자의 개수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뒤에도 문제가 있지만 string.h라는 헤더 파일을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string.h에는 길이를 확인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 길이를 확인하는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열을 거꾸로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입력으로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는데 스페이스바를 이용한 공백을 표현하지 말고 단순히 문자열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는 2 이상 100 미만의 그런 문자열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출력으로는 입력한 스트링의 문자열에 역으로 된 문자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문자가 입력으로 넣었을 때는 이 애플이라는 문자를 거꾸로 한 ELPP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면 되고 ASDF라는 문자를 입력했을 땐 이 문자가 거꾸로 된 형태로 이런 형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tring.h라는 헤더 파일에서 길이를 확인하거나 어떤 다른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문제는 제기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 이 문제는 처음에 한 번 계단을 오를 수 있거나 또는 한 칸 내지 2칸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계단 한 칸 오를 때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뭐 여지가 없이 당연히 1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한 칸을 오를 수 있는 데는 처음에 한 칸 오를 수 있기 때문에 2칸을 오를 수 있는 데에는 이때는 2칸을 한 번에 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칸 오르고 이 뒤에 또 한 칸을 이 첫 번째 칸에서 또 한 칸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칸을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가 되겠죠. 다음 이 세 번째 칸을 오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이 세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는 사실 오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칸에서 한 칸을 오르거나 또는 첫 번째 칸에서 두 칸을 오르거나,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이 세 번째 칸을 오르는 데에는 두 번째 칸에서 한 칸을 오르거나 첫 번째 칸에서 두 칸을 오르거나 하는 식으로의 경우밖에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규칙을 정할 때 첫 번째 칸 내지는 두 번째 칸까지, 다시 말해서 한 칸 내지 두 칸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계단을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이 적용돼서 한 칸 내지 두 칸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였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의 수와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더해서 세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한 칸 내지 두 칸만 이 네 번째 칸을 오를 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서 두 칸을 오르거나 또는 세 번째 칸에서 한 칸만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세 번째 칸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네 번째 칸을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제기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한 정수를 입력을 하는데 1부터 20 사이의 값만 배열에 저장을 합니다. 이때 랜덤한 값을 1000번 입력을 받아서 그 1000번 값을 랜덤하게 받는데 그 랜덤하게 받는 값이 1부터 20 사이의 값인 겁니다. 따라서 1부터 20 사이의 값을 1000번 출력을 하는데 이 옆에 빈도수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000번 중에 1이 몇 번 나왔는지, 여기서는 44번이 나왔고 숫자 2는 58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제일 오른쪽에 나온 횟수, 제일 왼쪽에 나온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 출력을 하고 그 옆에는 나온 횟수를 별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배열 2개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서 num1에는 1000개의 값을 랜덤하게 받는 그런 배열을 선언하고 num2에는 이 나온 값을 확인해서 빈도수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로서 저장을 해서 값을 출력하는 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따로 입력은 존재하지 않고 랜덤하게 랜드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배열에 바로 저장을 하고 출력으로는 이 1부터 20 사이에 값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빈도수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랜드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랜드 함수는 0부터 이 32,767까지의 랜덤합 정수를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 랜드라는 함수만 간단하게 단순히 이 랜드 함수만 이용을 해서 정수를 출력하면 프로그램이 몇 번이 실행이 돼도 똑같은 정수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실행을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값을 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sra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srand는 seed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입력을 받는데, 이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는 seed 값에 따라서 매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랜드 함수를 사용할 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 여기에 srand라는 함수와 함께 time이라는 함수가 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time 함수는 무엇이냐면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된 시간을 초로 나타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매번 실행을 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받는 srand에서 받는 seed 값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rand라는 함수를 메인 함수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사용을 하고, 제일 윗부분에 사용을 하고, 랜드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왼쪽에서 실행된 이 결과값과 오른쪽에서 실행된 결과값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srand와 time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샵 include, standard library, 그리고 time.h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이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코드를 이 앞에 있는 과제를 하실 때는 반드시 srand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매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과제는 따로 정답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답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제가 코드를 확인을 해서 매번 프로그램의 결과값이 바뀌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기함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2번과 3번 과제에서 string.h 헤더 파일을 사용을 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한다거나 어떤 다른 함수를 사용하셨을 때에도 추가적인 감점이 있을 예정이니 잘 확인해서 코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